여기 컨테이너에서 이제 사무실 겸 숙식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었던 곳인데 착잡해요. 그래도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와이프랑 가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공장을 계속 운영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을까? 아마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3주 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3주 전이요? 네. 제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위디드 파트너스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오다 보니까 아파트 부지가 엄청 넓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집까지 오셨어요? 제가 이 일을 하고 나서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최근에 입주하게 된 3개월 차 된 집입니다. 지금 이제 출근하시나요? 저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일하면은 조금 힘들어서 집에서 잠깐 해야 될 일 미리 조금 보고 이제 출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이제 교육할 게 있어서 어제 교육 자료 검토하고 오늘 아침에 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침에 워밍업 같은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저는 긴장을 항상 많이 하기도 하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좀 미리 워밍업을 해놔야 일을 좀 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아빠 갈게. 봐주시고 계십니다. 먹어서 아침 안 먹으면 힘들더라고요.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아침을 꼭 거의 챙겨 드시나 봐요. 원래는 안 먹었는데 올해 들어서부터 계속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집은 그러면은 얼마짜리 집인 거예요? 30평대 기준으로 8억 3천에서 11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수익이 조금 높은 걸까요? 저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라는 이제 융자가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어요. 이 외에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인증이라던가 이제 법인을 컨설팅할 수 있는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 시장이 아무래도 대표님들을 만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반인 만나는 것보다는 이제 콩고물이 좀 더 크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전층을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이사 온 지는 이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럼 확장해서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너무 크게 확장을 해서 온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13평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 사무실 같은 경우는 90평. 90평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그럼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일단 오전에 저희 전체 회의 한번 진행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오전에 교육 진행할 것 같고요. 중간중간 사실 이제 저희 팀장님들 피드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직원분이 그러면 몇 명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입사하신 분들까지 해서 16명이 계십니다. 사무실이 넓어질만 하셨네요. 저는 한 가지 좀 자랑할 거는 있는 게 저희 직원분들 연봉이 다 이제 억대입니다. 전부 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직원분들에게 돈을 좀 잘 벌 수 있게끔 이런 책임감을 갖고 모셔왔다 보니까. 그 16분 모두가 사업을 운영해봤던 분들로 구성이 돼 있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보시면은 뭐 이제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양각색의 분들이 이제 모이셔서 자기의 그런 사업의 시행착오들과 이런 노하우 또 그런 경험들을 저희 컨설팅으로 잘 다듬어서 대표님들에게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사업을 해보셨다 보니까 그 고객들의 입장에서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도 있겠네요. 저희 위디드가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근데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직원분들을 모셔올 때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채용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대표님들과 저희는 동등한 위치에서, 왜냐면 저희가 사업자 대 사업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흔히들 뭐 영업은 을이 돼야 된다, 하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게 정말 싫었어요. 우리는 파트너십 관계지 절대 을의 입장이 아니다 라고 이제 제가 배운 그대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방문한 거 말씀하시고 같이 방문 드릴 거고. 그 오늘 오후에 매장에 계십니까? 그럼 보통 하루에 계약이 몇 건이 있으신가요? 회사 총합으로는 5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대면 미팅이다 보니까 좀 편차가 좀 심한 편이에요. 외근 나간 스케줄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평균으로 봤을 땐 5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하루 평균 5건이 거의 계약률 100%에 가깝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미팅 나가면 다 계약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그 스케줄을 공유하는 어플이 있는데 대부분 트래킹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보여드릴게요. 미팅이 어디 업체에 있다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날 톡방이 개설되는 거 보면은 계약하셨구나. 당연한 거를 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계약했냐, 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희 팀장님들도 여기 업체가 이제 이러이러한 업체인데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게 좋겠냐 이렇게 피드백을 요청을 하지 이분이 계약을 했니 안 했니를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희 지금 11월 달 목표가 얼마였죠? 제가 오늘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정책자금 지금 이제 신입이신 분도 계시고 한두 달 정도 텀이 있는데 자금을 준비하면서 어차피 그 법인이 대표님, 회의랑 교육이 엄청 기시네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내부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회의는 거의 없는 편이고 사실 교육이 많은 편이에요. 사례 공유라던가 아니면 피드백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직접적으로 영업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팀장님들이 영업을 많이 뛰시고 또 사례들이 좋게 나오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위기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요. 네. 연말에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정책 자금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조금 바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연말에 또 갑자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풀리게 돼서 또 저희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도 해요. 사실 연말에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예산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 대표님들께 이거를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식사하러 안 가세요? 네. 다녀오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보쌈 주는 칼국수 가능하요? 대표님, 이번에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운영 중인 공장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거기를 잠깐 가려고 합니다. 전에 하시던 그 제조업 네, 공장. 맞습니다. 지금 거의 저는 운영에서 손 떼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거기 공장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가시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시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대표님 잘 계시려나? 이 대표님도 저희 통해서 이제 자금 받으셔서 운영하고 계시는 스크랩, 그러니까 고물상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진짜 지나면서 거래처들이 엄청 많네요. 진짜 많아요. 가서 인사하면 인사하고 커피 주신다고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애써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경영 컨설팅의 또 하나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저도 제조업 할 때 사실 이제 그런 경영 컨설팅 업체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불러보기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했는데 저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을 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때 간절했거든요. 자금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컨설팅을 받아서 이 업을 시작을 하게 됐네요. 저희 직원들처럼.
이제 여기가 제가 운영했던 공장인데 최근에 좀 인원 감축을 한 탓에 사람이 좀 없습니다. 제가 원래는 여기 컨테이너에서 이제 사무실 지금 닫혔네. 여기 컨테이너에서 이제 사무실 겸 숙식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었던 곳인데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고, 저희 직원분들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기 제가 운영했던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층까지 물류창고 렉이랑 이런 거 설치되어 있고, 지금 아직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제작을 따로 직원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다 인쇄 기계들이나 이런 장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다른 사무실로 옮기게 됐고, 제가 이 업으로 갈아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게, 기존에 하던 일에서 좀 다른 사업을 조금 추가로 확장하고 싶어서 위생용품 공장을 인수를 하다가 좀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경영 컨설팅업을 또 하게 됐죠.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공장이 너무 커서 더 놀랐어요. 이것도 규모가 많이 줄어든 거니까 저희가 모든 사업장들이 그렇듯이 잘 올라가다가 또 잘 내려오기도 하고, 저는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미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지게차 운전도 잘하고, 그래서 가끔 우리 고객사 대표님들 공장 가서 뭐 지게차 운전이라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장난도 치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경력직 오신 줄 알겠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대표님들께서 좀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좀 그렇게 안 생겼는지 제가 제조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오랜만에 일하셨던 곳 오시니까. 착잡해요. 그래도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지금에 너무 만족하시는 거죠? 네. 지금은 와이프랑 가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공장을 계속 운영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을까? 아마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이제 제조업 하셨었으면 영업을 안 해보셨던 건데 지금 이 일을 하시면서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있었죠. 저는 진짜 영업을 제가 진짜 100세 인생 중에서 과연 내가 영업이란 걸 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예 관계가 없었고, 사실 지금도 아침부터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워밍업을 하는 게, 원래 성격이 좀 소심하기도 한 편이고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약간 뭐 단점인 건지 모르겠는데 책임감이 너무 과하게 많다 보니까 영업이랑 잘 맞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다행히도 이 업종은 영업이라고 할 게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대표님들 뵈면 그냥 질문만 하다가 계약이 나오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맞나 싶어서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 줄 알았고, 중간중간에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많았는데 저희 직원분들 그 과정을 똑같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네. 대표님한테는 뭔가 신의 한 수였네요.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와이프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잘 뭔지 모르니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실 놀라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 저조차도 사실은 믿음이 안 갔고 또 확신은 없었는데, 지금은 또 어쨌든 결과로 보여줬고 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지 않나 싶어요. 주변 반응이 달라진 게 보이세요? 이 일을 배우고 싶다, 또 이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생기기도 했고, 저희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요. 처가분들 아니면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에게 좀 자랑이 된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앉아보네요. 대표님 자리에 진짜 오랜만에 앉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제 일을 해야죠. 제일 중요한 걸 안 여쭤봤네요. 월 수익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벌써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보수적으로 보통 2천 중후반 정도는 가져가는데, 저는 사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는 그냥 1,000만 원을 벌더라도 꾸준히 오래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결국에는 제가 없어도 저희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그만큼 벌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 저도 거기서 혜택이 좀 있는다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아이가 태어났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길게 가려고 좀 재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고생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하루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경영 컨설팅 업을 하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생각만 하고 망설이는 분들도 많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 또한 고민하고 또 두려웠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불과 2년도 채 안 된 지금 상황에서 많은 게 변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일에 고민을 할 시간에 조금 더 잘할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면 사실 무한대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되는 이유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되는 이유 하나라도 더 찾으셔서 도전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보겠습니다.